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제목은 한일 관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입니다. 한국의 신간,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일 역전을 소개한 내용이군요. 일본 지성인들의 증언을 정리하여 과대평가된 일본을 파헤치고 한국의 피해망상을 극복하는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책인데요. 소개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흔히 혐한, 이에 맞선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반일이다. 역사적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반일은 납득되는 일면이 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혐한의 시선을 두는 건 의아하다. 묘하게 일그러진 감정의 원인을 신간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일 역전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마디로 우월의식의 또 다른 이름인 열등감을 지목한다. 이 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객관적 근거는 물론 핵심 논거를 이루는 일본 지식인들의 자성적 증언들은 큰 의미가 있을 뿐더러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제목이 피력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힘의 역전 과정에 주목한다. 코로나 방역에서 한국이 일본과 견주지 않아도 성공적이었음은 딱히 거론할 필요도 없다. 경제적 측면의 한일 관계의 변화는 새삼 신선하게 제시된다. 무엇보다 근원은 정치다. 패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정체된 일본과 식민과 개발 독재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매진하여 성과를 거둬온 한국의 차이가 두 나라의 극명히 다른 오늘을 만들었다. 일본의 정치 후퇴는 코로나 대응 실패로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정점을 찍었다. 무려 7년 8개월간 이어온 아베 정권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 이 책의 지적이다. 코로나 확산 초기 일본에선 PCR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방역 행정이 사실상 붕괴했다. 아베가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의 초대자 명부는 폐기됐으며 사립학교법인의 특혜 의혹에 거대 광고기업 덴츠와의 유착도 드러났다. 일본 국민들은 법에 기초한 지배를 파괴한 정권임에도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패전 상황에서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일본 소장학자인 시라이 교토 세이카 대학 교수의 영속 패전론을 소개한다.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것뿐이라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속임수를 일본인들이 받아들인 것,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이 아베 정권을 거쳐 코로나 상황에서 여실히 무너져 내렸음을 이 책은 치밀하게 드러낸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일본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명히 드러냈다. 전근대적 관료 시스템이 유지해온 칸막이 조직 문화와 상사의 순종적인 기질 등으로 이 시스템은 설명된다. PCR 검사를 그토록 아베 정권이 막아온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도쿄올림픽 개최라는 당면 목표를 위해 코로나를 가볍게 여겼던 결과다. 그러나 이 책에서 확인되는 놀라운 대목 중 하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능했던 배경을 인간 실험으로 유명한 731 부대에서 연원을 찾는다. 이른바 전문가 회의가 정확히 731 부대의 DNA를 넘겨받았음을 짚는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후 미국에 의존하여 폭발적 경제 성장을 이뤄낸 일본이 헤이세이 시기에는 지속적 추락을 겪었다는 사실을 주요 자료들을 들어 설명한다. 일본의 각종 국제적 위상 변화는 일본이 더는 선진국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감행한 대한국 수출 규제는 사실상 자책골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반일 감정을 건드려 도리어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닥쳤다.
세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됐는데 디지털화에는 한국이 단연 앞서 있다. 한일 역전의 상황은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을 보여주는데 2017년 PPP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은 일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한일 역전의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인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저자는 상당수 한국인을 포함하여 일본의 구구민족주의자와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일본은 언제나 옳고 우월하다는 믿음을 깨트리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변명, 책임전가, 논리 전환의 버릇이 너무 붙어서 머리가 뒤틀리고 시각이 어긋나면서 고정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나먼 나라가 되었어요. 반일은 납득되나 혐한은 이상하다는 말, 이게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본은 러시아의 침략을 두려워한 한국의 요청에 의해 합쳤고 그것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으면서 꼼꼼하게 통합했습니다. 일본 국내보다 한국을 더 우대하고 많은 세금을 들여 인프라를 정비했으며 반대로 세금을 덜 걷고 병원과 학교를 지어 생활을 위생적으로 바꾸어 결국은 인구를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대우의 식민지가 있었나요? 그런 건 신용장 제외 이후에 고찰하세요. 이대로라면 일본의 은행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어요. 지독하군요. 이 기사는 어처구니 없어서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은 정반대겠지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이런 생각으로 있는 동안은 서로 도저히 관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니 오히려 감탄이다. 사고 회로가 너무 달라서 그 길이 달성되었다면 절대로 이쪽을 보지 말아주었으면 하고 용일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남쪽과는 1mm도 장점이 없고 단점밖에 없으니 조속한 단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사 도중에 토할 것 같아서 끝까지 못 읽었어요. 일본이 가해자인데 혐한이 어떻다고? 원래 위안부 자체가 조작이라고 아사히 신문도 인정했다. 아무리 해도 거짓말을 거짓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관하지 않는 것이 최고군요. 전혀 역사를 바로 볼 수 없는 나라임을 나타내는 엉터리 글이다. 미국으로부터 덱들은 일본과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따돌림을 당했던 것을 생각해봐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현재 양국 모두 전쟁 체험자가 거의 없는 사회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일을 장황하게 거론하며 확실한 이유도 없이 그저 일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 이웃나라. 역시 발상이 대단해. 이 기사를 보면 지금까지의 발전이 일본과 미국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모든 우대 조치를 폐지해 나가자. 돌쇠 한마디. 자국 지성인들의 입을 통해 팩폭하니 엄청 불편한 모양입니다. 일본 구구 매체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점잖았죠. 곧 현실을 깨달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